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순위를 보니까 정말 깔끔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상승 종목에 이름들을 올린 크루즈 종목들이 일단 눈에 확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위를 기록한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보이네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주가가 최근 약세였던 종목들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이따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1위 설명 들어갈게요. 반가운 종목들 위에 생소한 종목이죠. HCA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말은 홀딩스이지만 헬스케어라고 기억하시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병원과 진단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과 영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약 185개의 병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응급실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83조 원이나 돼요. HCA는 사실 주가가 굉장히 꾸준하게 좋았던 회사입니다. 이유로는 역시 실적이 받쳐졌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연간 순이익과 밑에는 마진율에 대한 비교인데 이제 매년 순이익이랑 매출이 크게 상승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2020년인데 작년에는 순이익이 약간 꺾였었죠. 이게 바로 코로나 여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HCA 주가 차트인데요. 150불 하던 주가가 58불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었습니다. 급락세를 제대로 탔었는데요. 이때 병원들이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코로나 환자들이 병원에 아주 몰려드니까 입원율이 급증하게 되면서 의료 마비가 왔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 영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요. 아무래도 HCA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커버하는 병원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앙에 이렇게 동원이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창궐에도 좀 불구하고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점과 가이던스마저 상향했다는 점이 투자자분들을 좀 놀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30%와 34% 늘어났다고 해요. 최근에는 입원율, 코로나 때문에 입원율이 이렇게 급증을 해도 HCA 주가는 굉장히 잘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명적인 환자는 잘 없고 백신 접종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포감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보면 진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라면 HCA 주가부터 다시 급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바로미터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HCA 호실적으로 병원 주식들이 동반 강세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은 2위부터 5위까지 호로록 살펴보겠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2위인데요. 미국의 국내 항공사 점유율을 보시면 이렇게 빅4로 나뉩니다. 사우스웨스트, 델타, 아메리칸,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이렇게 네 곳인데요. 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주가가 8% 넘게 올랐죠. 네 곳이 모두 크게 상승 마감한 날이었습니다. 이유로 꼽힐 것은 바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어제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항공 이용객 숫자를 기대도 좋다면서 굉장히 좋은 자신감 찬 가이던스를 내놨었습니다. 심지어 2019년 3분기랑 비교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강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고요. 더군다나 2023년까지는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실적이 좀 예정되어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주가도 덩달아 좋았던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 주가를 보시면 아직 2020년 하락분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황이 기대가 되는 국면입니다. 한편 크루즈 업계도 활짝 웃었는데요. 카니발이 올해 말까지 운영률, 그러니까 선단 용량을 75%까지 회복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던 게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10월 말까지 카니발이 가진 23척의 배 중에서 18척의 배를 출항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었고요. 참고로 현재는 아직 3척의 배만 운항 중에 있습니다. 바이러스 공포감이 좀 많이 희석된 걸까요? 한치 앞을 참 모르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표적인 하락 종목 5가지입니다. 하락 종목들 리스트를 보니까 산업군들이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치주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배당도 하나같이 다 많이 주는 녀석들인데 여기서 옴니콤은 마케팅 회사인데요. 배당 수익률이 약 3.5%가 되고요. 필립모리스는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투자하시죠. 고배당주로 접근 많이 하시는데 배당 수익률이 약 4.9%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생소한 종목이죠. 1위 PPG부터 보시겠습니다. PPG라고 해서 프로파간다의 줄임말인 줄 알았는데 농담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산업용 페인트 회사입니다. 차량이나 이제 항공기 등에 들어가는 코팅 재료라든가 접착제 이런 페인트를 만들어내는 회사고요. 이 회사도 19세기에 설립됐습니다. 어쨌거나 주가가 크게 떨어진 이유는
실적 가이던스 때문이었습니다. 월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놨었는데 원자재 가격이 10% 중후반대까지 오르면서 실적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다는 건데요.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온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종목들과 그렇지 못한 종목들 사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날 것임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대체재가 많은 종목들은 그만큼 맞은 압박에 따른 실적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PPG 같은 경우에는 대체재가 많죠. 셰인 윌리엄스라는 것도 있고 니폰 페인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하락이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은 3위에 랭크되어 있는 필립 모리스입니다. 지난 7월 2일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었죠. 근데 그 달성 이후에 현재 6%가량 하락한 상황입니다. 역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봐야 되는데 어제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내왔었는데 주당 순이익은 잘 나왔었는데 매출은 기대치를 좀 밑도는 상황으로 다소 엇갈린 숫자를 내놓으면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가이던스도 안 좋게 나왔었죠. 담배 매출이 좀 크게 상승하려면은 결국에는 면세점이 정상화돼야 하거든요. 글로벌 면세 제품들 중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어갈 정도로 꽤 큰 시장입니다. 현재 델타 변이로 글로벌 여행 전망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할 때 면세점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빨리 국제 여행이 좀 가능해야 필립 모리스도 그렇고 저를 포함한 여행객들도 그렇고 참 좋을 텐데 그날이 언제 올까 참 손꼽아 기다려줍니다. 네, 다음은 순달람의 히든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 주의 중심, 수요일이니까요. 미래에셋증권에서 가장 중후하시고 노련하신 60대 이상 고객분들이 선택하신 5종목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선택은 지금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ETF인데요. 다만 ETF의 테마 하나하나 좀 면목을 보면은 좀 다소 변동성이 큰 ETF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ETF도 많고요. 좀 특이한 점은 3위에 랭크되어 있는 블록체인 ETF인데 이 ETF는 7월 14일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ETF입니다. 티커는 BKCH고요. 시장에 나와 있는 블록체인 ETF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이거 BKCH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시세 체크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위입니다. 테슬라인데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토테크의 최선두권에 있는 업체고요. 어제는 전반적으로 전기차, 자율주행 업체들이 다 주가가 괜찮았던 하루였었습니다. 그리고 CCIV가 9.4%로 가장 크게 올랐었는데요. 아무래도 스펙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게 기대감이 좀 극대화되는 국면으로 해석이 되고요. 다만 합병 이후에는 기대감 소멸로 호재가 악재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테슬라는 어제 2.2% 올라서 660선 고지를 지켜냈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눈치를 보면서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화요일 새벽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동차 잡지가 카엔드라이버입니다. 카엔드라이버에서 그저께까지의 올해 차량 판매 집계를 내놨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가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테슬라 홈페이지 들어가서 모델 3 주문창을 열어봤는데 예상되는 차량 배송 일자가 10주에서 16주가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주문하면 빠르면 10월, 늦으면 11월에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3분기까지의 판매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됐다라는 루머가 몇 주 전에 있었었는데 그게 점차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중국 시장이죠. 전기차 시장으로서요. 이 두 사진은 테슬라 모델 Y 저렴이 버전, 그러니까 스탠다드 레인지 버전이 나온 직후의 중국 풍경인데요. 이렇게 매장에 많은 사람들이 차량 보려고 있는 것은 애플 스토어도 아니고 굉장히 낯선 풍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은 특히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들에 좀 꽂히는 경향이 큰데 테슬라가 그런 위치를 점차 점유해 나가는 것 같고요. 다음 주 실적이 기대되네요.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